와우! 달슨의 라이브! 이제 하루 뒤입니다. 이번 주말 토요일 저녁 8시에 월드컵 2차 예선 투르크메니스탄 경기가 열리게 됩니다. 이 경기를 시작으로 6월 9일 스리랑카, 6월 13일 레바논과 연속해서 월드컵 예선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장소는 경기도 고향에서 열리게 됩니다. 원래 진작에 월드컵 2차 예선 끝났어야 되잖아요. 카타르 월드컵 본선이 내년 11월에 시작하니까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 2차 예선도 마무리 짓지 못한 겁니다.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경기들이 다 미뤄졌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밀린 경기들을 한 곳에 모여서 다 치러버리자. 원래는 홈과 원정 이렇게 오가면서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오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한 국가에 모여서 이 경기들을 다 치르자라고 했고, 그 장소가 우리나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경기도 고향에 모여서 남은 2차 예선전을 모두 치르기로 한 건데요. 우리 대표팀이 평가전이 아니라 월드컵 예선전을 갖는 거는 진짜 오래간만이죠. 2019년 11월 레바논전 이후에 1년 반 만입니다. 진짜 오래간만에 보는 월드컵 예선전이고요. 자, 지금 보시는 건 이제 현재 조 순위입니다. 원래 대한민국은 2위였는데 이번에 원래 같은 조에 있었던 북한이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제 북한이 불참하니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해서 그동안 북한하고 싸웠던 전적은 모두 무효 처리, 없는 걸로 하기로 해서 순위가 조정됐죠. 그러면서 우리가 1위, 레바논이 2위, 투르크메니스탄이 3위, 스리랑카가 4위가 된 겁니다. 우리가 조 1위긴 한데 상위 세 팀이 승점 1점 차로 모두 모여 있으니까 진짜 한 경기 한 경기 다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2차 예선 조 1위는요, 최종 예선이 3차 예선에 직행을 하게 되고, 만약에 조 2위를 밀리게 되면 다른 조의 2위 8개 팀들 중에 상위 4팀 안에 들어야 최종 예선전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3차 예선은 이제 9월에 시작하게 되고요. 많은 분들이 이번 경기에 기대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투르크메니스탄 경기 티켓 예매 30분 만에 전체 매진이 돼버렸죠. 물론 장수가 좀 적기도 했지만 좀 관심이 좀 크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거죠. 진짜 오래간만에 손흥민 선수라든지 황의조, 황희찬, 이재성, 유럽파들을 한꺼번에 모두 볼 수 있는 기회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월드컵 예선과 같이 타이틀이 걸려있는 또 경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결과도 중요하다, 이런 것 때문에 관심 좀 모아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또 이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손흥민 선수 뛰는 거 진짜 눈앞에서 보고 싶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역대급 시즌을 보냈기 때문에 대표팀에 와서 직접 뛰는 거 한번 보고 싶다, 이런 것도 좀 있고, 또 이렇게 중요한 월드컵 예선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골 넣는 걸 우리가 또 볼 수 있을까? 이런 어떤 기대, 예측 이런 것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왜 이런 게 더 많냐면 손흥민 선수가 대표팀에서는 근래에 골을 잘 못 넣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정말 최고의 시즌을 이번에 보냈는데, 최근에 대표팀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는 기억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실제 손흥민 선수가 A매치에서 마지막으로 골을 넣은 건 1년 8개월 전입니다. 2019년 10월에 스리랑카와의 경기 때 2골을 넣고, 그 이후에 손흥민 선수가 출전했던 북한, 레바논, 브라질, 멕시코, 카타르, 이렇게 5경기에서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좀 궁금합니다. 아니, 토트넘에서는 완전 날아다니는데 왜 대표팀만 오면 골을 넣지 못할까요? 그리고 대표팀에서는 역할이 좀 토트넘보다는 좀 내려와서 더 플레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런 거죠? 왜 대표팀의 손흥민과 토트넘의 손흥민은 다른 거죠? 선수는 같은데? 이런 걸 얘기를 많이 하시죠. 실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는 이번 시즌 너무너무 잘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역대급 시즌이었는데, 프리미어리그만 놓고 봤을 때 37경기를 뛰어서 17골, 그리고 10개의 도움, 프리미어리그 득점 랭킹 4위, 프리미어리그 어시스트 랭킹 4위, 정말 개인 스탯 최고였습니다. 이랬던 선수가 왜 대표팀에서는 최근 5경기 동안 골이 없느냐, 이런 건데, 이유는 크게 2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성이죠. 대표팀 레벨에서 우리가 아시아 팀들 상대할 때 있잖아요. 특히나 2차 예선 정도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상대가 객관적인 전력이 우리보단 좀 떨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싸우느냐? 완전히 내려갑니다. 뒤로 물러나서 공간을 주지 않아요.
실제 지난번 우리가 투르크메니스탄 원정 갔을 때 2대0으로 기억이도 쉽지 않았어요. 골은 2대0이니까 막 그때 프리킥으로 정우영 선수가 내려놓고 때리고 나상원 선수가 맞고 나온 거 때려가지고 골로 그랬었는데 경기는 조금 답답했던 김신욱 선수가 마지막에 그냥 골키퍼까지 막 밀어넣었던 물론 골 처리는 안 됐지만 굉장히 어려운 경기요. 그 경기에서도 투르크메니스탄이 센터백에 사파로프라든지 오른쪽 풀백에 안나굴리에프 이런 선수 딱 갖다 놓고 두 줄 수비 굉장히 밀집해서 수비를 하다 보니까 공간을 찾지 못했었죠. 그러면 손흥민 선수는 최고의 강점이 뭐느냐? 역시 빠른 발 그리고 양발 가리지 않는 슈팅 능력이잖아요. 근데 그 빠른 발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뒷공간도 없어. 상대가 다 내려가니까. 또 밀집해서 공간을 주지 않으니까 슈팅을 때릴 수 있는 공간도 없다. 두 가지 공간이 다 없는 거죠. 슈팅 공간, 파고들 공간.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대표팀에 오면 자기의 강점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게 좀 제한적으로 바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손흥민 선수가 대표팀에 오면 그 잔디 결 있잖아요. 우리가 옵사이드 지켜볼 수 있는 그 결. 그 결로 놓고 봤을 때는 토트넘 때보다는 대표팀에서가 한두 개 정도는 밑으로 내려서는 게 있어요. 공간이 없으니까 자꾸 내려와서 플레이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죠.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완전 달라요. 사실 프리미어리그에서 토트넘 만났다고 완전히 뒤로 물러나가지고 두 줄 수비하는 팀이 있나요? 없던 것 같은데. 특히 무리뉴 감독 때는 오히려 토트넘이 내려섰지 상대가 막 토트넘 만났다고 완전 내려서가지고 하는 플레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좀 올라올 때 손흥민 선수가 더 되게 잘했던 기억 있잖아요. 뒷공간을 내주면 손흥민 선수에게 완전 먹잇감이 됩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에 프리미어리그에서 멀티골 한 경기에서 2골 이상 때려 넣은 게 2경기가 있습니다. 그 경기가 다 공통점이 뒷공간을 상대가 완전히 열어줬다는 거죠. 2라운드 때 그 사우스햄튼과의 경기 때 하제니트 감독이 완전 라인을 올렸잖아요. 그때 손흥민 선수가 4골 뒷공간 계속 치고 케인 줘가지고 넣고 이 장면 기억하시죠? 뒷공간을 넓게 벌려주면 손흥민 선수에게 완전 먹잇감이 된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경기가 4라운드 맨유 경기였는데 그 6대1로 토트넘이 크게 이겼던 토트넘이 원정 갔고 맨유가 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토트넘 상대로 완전 라인 올렸다가 손흥민 선수에게 2골 얻어맞았던 그리고 대패했던 그 경기이기도 하죠. 이렇게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상대가 올라와서 뒷공간을 내줄 때 손흥민 선수가 엄청나게 하지만 2차 예선 정도에서의 아시아 레벨 국가대표 경기에서 상대가 완전 내려가서 뒷공간을 주지 않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역할이나 이런 게 조금 공간이나 이런 걸 좀 잘 못 잡는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이런 것도 있죠. 현실적으로는 해리 케인과 같은 손흥민 선수에게 어시스트를 찔러줄 만한 선수가 조금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이강인 선수가 그래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하고 좀 맞물려 있는 이야기도 하는데 좀 더 효과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들어갈 때 찔러주는 이런 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선이나 미드필더 구성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이 안 나오니까 손흥민 선수가 자꾸 내려오는 거죠. 오히려 자기가 피니쉬를 하기보다는 내려와서 도와주는 역할을 더 많이 약간 역할을 그렇게 수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선수가 그래서 보면 황의조 선수가 최근 A매치 2경기 연속골이거든요. 그러니까 황의조 선수가 비벼주고 싸워주고 상대가 밀집되는 막 힘으로 가고 또 자세가 무너졌을 때도 황의조 선수는 슈팅하는 능력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밀집되는 공간에서 황의조가 싸우면 손흥민 선수가 내려와서 오히려 찔러주는 역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전술적으로 혹은 지금 형태적으로 대표팀에 와서는 골을 넣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거를 조금 벤투 감독이 그래도 좀 더 고민을 해가지고 손흥민 선수가 대표팀에서도 좀 더 골을 더 많이 넣는 형태로 좀 손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전술이라고 하는 건 결국 그 해당 선수가 잘하는 걸 가장 잘하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은 전술이잖아요. 그죠? 선수가 부족한 거는 좀 가려줄 수 있고 선수가 잘하는 건 끌어올려줄 수 있는 게 정말 좋은 전술이라고 한다면 손흥민 선수의 최고의 강점은 역시 오른발 왼발 가리지 않는 슈팅 능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능력이 만약에 완전 연소하지 않는다? 대표팀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최적의 어떤 전술이라 보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우리가 월드컵 레벨 본선에 가게 되면 그래도 역시 마무리를 해줘야 될 선수는 손흥민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손흥민 선수의 대표팀에 있어서의 이 결정력, 득점의 빈도를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를 전술적으로 벤투 감독이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좀 이렇게 좀 보는데요. 일단 이번 그러면 투르크메니스탄 경기에도 한번 이렇게 써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 전체 명단을 한번 좀 보시죠. 지금 보시는 전체 명단 중에 여기서 나상호 선수는 부상 때문에 일단 제외가 됐고요. 또 여기 이강인, 이승우, 백승호 선수는 안 보이죠? 그 선수들은 올림픽 대표팀으로 지금 차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는 뭐 상대 투르크메니스탄도 그렇고 또 이어지는 스리랑카도 그렇고
뭐 레바논도 그렇고 좀 더 공격적으로 또 우리가 홈이잖아요. 어쨌든 공격적으로 좀 전술을 짜는 게 어떨까 싶은데 포메이션적으로는 4-1-4-1 혹은 4-1-3-2 형태가 좀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선발을 한번 예측해 본다면 일단 4-1-4-1로 해놓고 나중에 조정을 한번 해볼게요. 최전방은 역시 황의조 선수. 정말 프랑스 리그 보르도에서 뛰면서 12골, 프랑스 리그 득점 랭킹 14위. 특히 후반기에 상당히 물이 오른 감각을 보였기 때문에 황의조 선수를 세워놓고요. 이선 쪽을 상당히 두텁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싸우기 위해서. 손흥민, 이재성, 남태희, 황희찬 선수를 이선 쪽에 배치해놓고 수비형 미드필더를 정우영, 알사디의 정우영 선수 한 명만 세워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싸우기 위해서. 만약에 상대가 좀 더 강하거나 우리가 밸런스, 공격과 수비의 밸런스를 생각한다면 정우영 선수 파트너의 뭐 손준호나 원두재를 놓을 수도 있겠지만 상대를 고려할 때는 그 한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 원 보란치로 놔둬놓고 공격적으로 좀 갖다 놓자. 그다음에 수비는 가운데와 오른쪽은 뭐 김영권, 김민재 센터백, 오른쪽에 이용. 그다음에 골키퍼는 지금 조현우 아니면은 김승규 선수인데 최근 경기에서 조금 더 선발의 가능성이 높은 선수는 조현우 선수가 아닐까 좀 봐서 조현우 선수 놓을게요. 그러면 이제 왼쪽이 약간 고민인데 왼쪽은 이기재, 홍철 선수가 있는데 저는 이기재 선수가 정말 K리그 수원 삼성에서 보여주는 프리킥이나 오버랩이나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에너지가 폭발적입니다. 그래서 이기재 선수를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벤투 감독은 자기가 좀 검증된 선수, 자기가 좀 많이 지켜봤던 선수를 쓴다는 점에서 일단 홍철을 놓겠습니다. 이렇게 4-1-4-1를 공격적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계속 손흥민 선수의 득점 빈도를 높이기 위해서 좀 내려오는 것보다 좀 올려놓고 싸워도 좀 좋다. 그래서 이선에 해리케인이 했던 역할을 다른 선수에게 롤을 좀 주는 이렇게 놓고 본다면 여기서 손흥민 선수를 아예 황의조 선수가 투톱으로 끌어올려서 4-1-3-2 형태 손흥민, 황의조 투톱으로 끌어올리는 것도 손흥민 선수의 어떤 득점을 오래간만에 또 우리가 대표팀에서 볼 수 있고 향후에도 좀 더 이 손흥민 선수의 대표팀 레벨에 있어서도 득점률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전술적인 해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결과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합니다. 이번 또 월드컵 예선이 평가전이 아니잖아요. 또 지난번 한일전 때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번엔 다 잡았으면 좋겠어요. 내용도 잡고 결과도 잡고 또 손흥민 선수도 오래간만에 A매치 때 골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대해보죠.